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필승법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주식시장을 귀신도 모른다고들 많이 하죠. 당연히 전문가들도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뭐 소신이 있고요. 또 이제 상당 부분 자신하기 때문에 제 방송이 여러분들 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 필승법. 자, 출발하죠. 세 가지 정도 꼭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했죠. 주식은 결국 이제 그 명분 혹은 논리 이런 것들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반하는 게 어떤 그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역시 그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커다란 뭐 비교 불가한 어떤 그 메가토급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주가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또한 이제 관성과 이제 가속도, 가수요가 개입되게 되죠.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때 이제 많이 쓰는 얘기죠. 오늘도 삼성전자, 내일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IT 섹터 전반이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매기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연속선 상으로, 연장선 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 시대의 어떤 그 시장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역시 그 삼성전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한국 증시 역사적인 대전환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성, 합리성,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과학적인 거, 이런 거 따지지만 주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전에 조지 에코로프 박사하고 로버트 슐러 박사가 공조한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이성이라든가 합리성, 과학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야성성,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전개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다수의 상당 부분의 어떤 용기,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도 우리가 좀 강조해드렸지만 그 삼성전자의 현재는 지금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살짝 돌파한 단계인데, 대만의 그 TSMC 보면은 역사 고점 돌파하는 그런 그 해당 월에 주가가 장대 양봉을 뽑고 4개월 연속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시세 메커니즘은 TSMC라든가 뭐 삼성전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같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조금 물린다는 그런 자세로 한번 우리가 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또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던 한 모멘텀이 있었죠.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결국 이제 그 비메모리 분야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 신고가 직전까지는 우리가 좀 그렇지만 역사 신고가 돌파한 이후부터는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그 IT 생태계의 어떤 그 혁명적 변화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관련 자료들 보면서 또 이제 좀 논리를 보강시키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 특히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핵심주들을 한 5종목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운드리 시장이 변화인데요. 지금 사실 그 7나노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정도인데, 인텔은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죠. 비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 쪽은 좀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SMC와 이제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133조를 투자를 하면서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고 했죠. 따라잡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한 17% 혹은 18% 정도 되는데, 뭐 한 40% 정도 대 저로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뭐 폭발적인 어떤 그 IT 섹터 내의 생태계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비메모리 핵심주에서 이제 DB 하이텍, SF 반도체, 원익 IP, 솔브레이, 네페스까지 해서 한 5종목이죠. 삼성전자 제외하고 5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일요일이죠. 1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증권 강연을 개최하는데요. 삼성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3탄 빌딩 지하 2층에서 개최가 되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1시 20분서부터 한 40분 동안 보유 종목 진단을 하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강연의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20분 이내로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하기 때문에 깊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시면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끗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겠지만 패러다임, 시세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떤 이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별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자산의 어떤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이제 수평선을 걷는데요. 이때가 이제 2016년도 4차 산업혁명의 파동이 출발하기 전 파동이라고 봐야 돼요. 대략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한 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만 원은 3차 산업의 기준으로 봐서는 3차 산업의 천정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출발을 했죠. 출발하고 아울러서 요번에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비메모리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경제에서 메모리, 그러니까 뭐 D램이라든가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비메모리는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TSMC를 물론 이제 극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대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IT 섹터, 혹은 이제 IT 섹터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비메모리의 혁명적인 출발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패러다임이 비메모리 기준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을 본다면 지금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비메모리 혁명의 출발점을 본다면 바닥이죠. 탄탄한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얻고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소동파시로 제가 기억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이 왔으면 알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고, 많은 어떤 상상력을 또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림이 이제 두 개를 제가 겹쳐놨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입니다. 현황 및 전망인데, 위에가 이제 비메모리죠. 비메모리가 대략 한 4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2천억 달러니까 한 2배수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60% 가까이, 거의 독과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은 먼저 우하단을 보시게 되면 비메모리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팹리스가 있죠.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들,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제 후공종입니다. 후공종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 요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대략 한 13%, 중국이 5%, 그리고 한국이 메모리에서는 거의 60% 정도를 독식하고 있는데, 비메모리는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맨 좌하단 쪽으로 가게 되면, 간단하게 읽어보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한 15% 정도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서버용 디램이 한 15% 정도, 모바일 디램이 15%, PC용 디램이 10%, 기타 이제 그래픽 디램들 이런 것도 10%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이제 30%, 낸드 플래시가 크게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가 20%밖에 안 돼. 한 규모로 따지면 한 17%, 2018년도 기준입니다. 한 17조 원밖에 안 되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비메모리가 사실 2018년도까지는 적자였어요. 올해 2019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비메모리가 드디어 그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반전되는 첫 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동은 제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가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어졌을 때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2019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대비 반토막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왔거나, 혹은 이제 최근에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그 논리를 정확히 꿰뚫을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본다면 이제 가운데, 하단에 이제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왜 좌측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비전 2030이죠. 133조를 투자를 한다는데, 연구개발, R&D 쪽은 이제 73조가 되고요. 60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첨단 생산 인프라 쪽, 글자가 좀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좀 캡처 잡으면서 확대를 해서. 그리고 채용 인력은 15,000명 정도, 전문 인력 15,00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 세계,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는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약하죠. 지금 이제 핵심은 이제 파운드리 기준으로 이제 비메모리에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속하는 거죠. 파운드리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은 TSMC가 이제 52.7%고요. 삼성전자가 17.8%.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미국 회사죠. 그리고 UMS는 이제 원래 대만 회사였는데, 대만 무슨 찬이가 그런 사람이 TSMC에다 팔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상해에다가 새로 차린 거예요. 인력들 막 수백 명을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 가능 업체가 급감화한다는 건데, 급감하게 되면 시장 캐파는 굉장히 파이는 커지는데 급감하는 이유가 있겠죠. 보면 45나노에는 뭐 한 10대 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나노, 반으로 이제 28나노가 되면서 업체 수가 급감하기 마련이고요. 14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 업체로 요약이 되는데, 7나노급에서는 인텔도 있는데,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점유율 보면 인텔이 나오지도 않죠. 기타에 포함이 되겠죠. 적과 했던 그 TSMC와 삼성과의 싸움인데, 얼마 전 제가 기억나는 게 1월 6일자 신문에 삼성전자가 3나노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죠. 3나노가 이제 2021년도죠. 내년도 상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TSMC에 또 강점이 있어요. TSMC는 이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죠. 기존에 이제 알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거래처를 바꾸면 공정에 굉장히 어떤 불확실성이 오거든요.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것을 기술력으로 극복한다면 충분히 2030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급감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게 이제 EUV라고 그러죠. 아래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EUV가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거든요. 이게 대략 한 1,5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한다고 그러죠. 뭐 1,500억을 보죠. 인터넷 보니까 대략 1,500억이고, 조만간에 이제 가격이 인상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독점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대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미세화, 비메모리 미세화에 계속해서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이 장비를 끌어들이는데, 대당 이게 뭐 1,500에서 2천억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만 하더라도 1,500억으로 계산하면 1조 5천억이 되죠. 1조 5천억. 그 비용을 감당을 못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EUV 장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작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확보 못하면, 영업 마케팅에서 또 실패한다면 또 이제 뭐랄까 엄청난 어떤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업체 수가 이제 급감한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다시 위를 보겠지만, UMC 같은 경우도 7나노 같은 거는 이제 뭐 14나노도 사실 여기는 포함이 돼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7나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1월 초에 이제 삼성에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GAA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세대 기술이죠. 이게 3나노 공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나노 제품에 비해서 칩 면적을 35%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을 50% 줄이고, 처리 속도는 30% 향상시킬 수 있다. 혁명적인 거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전해드린 바로는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제 지금 3나노 기술 뭐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전후 늦춰져 있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차이, 10개월 정도면 굉장히 크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상단에 보면 제가 이것도 이제 별도로 무슨 광고 같은 게 붙어갖고 제가 이거 없애려고 하나 붙여놨는데,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5대 축에서 시스템 온칩, 그 칩 하나에 다양한 시스템을 갖다 붙이는 거죠. 시스템 온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구동칩, DDR이라고 그러죠. 시큐리티 제품군, 이미지 센서도 굉장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제법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카메라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이미지 센서에다가 아주 특화를 했어요.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20% 이제 기여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삼성전자 훨씬 월등합니다.
인지도 때문에 아직까지 소니가 물론 저가품 포함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니가 지금 1위인데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PMIC라고 해서 전력용 반도체,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성장 동력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분야 중에 하나죠. 제가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분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분사를 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회사로 우뚝 자리를 매김한 것처럼, 삼성의 비메모리도 자금 조달면이라든가 혹은 이제 고객사의 어떤 신뢰도, 고객사의 어떤 그 고객사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회사가 이제 팹리스 회사죠. 반도체 이제 설계도를 파운드리 회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 그 반도체 설계도를 카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치명적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삼성과 스마트폰에서 극도의 어떤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도를 쌓으려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자금이 지금 현금성 자금이 대략 뭐 99조 있다고 그러는데 133조 투자를 내니까 이제 다 자금력 떨어지죠. 그러면 분사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또 이제 우리가 자금 확보도 용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로부터 이제 그 PC용 중앙 처리 장치를 이제 그 뭡니까,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구글이라 보는 이제 바이두의 그 서버용 인공지능 칩도 이제 또 위탁을 또 받았고요. 기타 이제 그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특히 IBM 얘기가 없는데, IBM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 돌파와 함께 같이 우리가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고점 돌파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비메모리의 성장 엔진이 풀 가동하기 시작했다.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비메모리가 일단 그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대적으로 좋아진다. 이걸 성공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자, 이거 최근 자료인데요. 사업부면 매출 영업이익인데, 시간 관계상 일단 그 시스템 사업부만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1,450억이 적자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죠. 8,800억 드디어 흑자 전환됐고, 올해 보시면은 이제 그 시스템 사업부 쪽에서 2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이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이 자리 잡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던 뭐 다수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비메모리의 어떤 성장성, 이게 저는 이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비메모리 밸류 체인, 뭐 간단하게 읽어보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해당이 되는데, 원익 IPS는 또 비메모리 혹은 메모리 장비 국산화에 또 성공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성장 모멘텀에 봐야 되겠고요. 테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테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SNS텍 있죠. SNS텍도 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나가 있고, 네페스가 있는데, 앞서 이제 그 5종목, DB 하이텍,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죠.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위에는 이제 그 월봉이고요. 아래는 이제 그 일봉이거든요, 일봉. 월봉상 보면 이제 2005년도 2월인가, 2005년도 2월인가 3월인가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여하튼 간에 역사의 고점 28,000원을 지금 살짝 돌파하고 지금 단기 조정 받는 과정인데요. 자꾸 월봉으로 보라는 게 뭐냐면, 일봉을 보면은, 오르면 따라 살 것 같고, 빠지면 또 팔 것 같고 싶고, 이렇게 자꾸 이제 심리가 요동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자고 볼 거죠. 저희 그 회원분들도 보면은요, 직장 다니냐고 주식을 볼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수익이 훨씬 월등하게 좋고요. 매일 그 단말기 앞에 보는 분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자꾸 이제 단기 매매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DB하이텍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파운드리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매수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그 DB 하이텍 혁명적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개 우리가 멀티 차트라고 했어요. 좌상단이 SF 반도체, 그리고 또 SF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원익 IPS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회사죠.
굉장히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솔브레인 보시면 솔브레인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저희가 좀 자랑하는 게 참 사실 신체말은 주접인데요. 저희가 7만 원 초반에 어설픈 IT 관련주도 다 팔고 솔브레인으로 다 갈아타려 했어요. 그만큼 솔브레인은 물론 이제 이 솔브레인은 이제 그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업체죠. 그런데 비메모리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특히 저는 이제 국산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국산화 수혜주라고 보는데 이 국산화 수혜주 영역도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거든. 일본이 독식했던 거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를 떠나서 반도체 뭐 메모리 비메모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겠죠. 자, 네페스는 과거 한번 크게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 회원분들에게도 뭐 언급을 해드렸지만 2월 이후서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그 종합 반도체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혹은 DB 하이텍 정도를 빼놓고는 네페스가 비메모리에 가장 특화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 바라고 다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